10시간 동안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경주에 가 있는데요. 이 경찰서로 나오면서 취재진 앞에 했던 이야기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발 사건이 15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이 있는 것은 6건입니다. 거의 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고 이제는 이 일은 그만 좀 남겨두고 경찰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2012년 당시에 성님께서 과연 정신질환으로 퇴원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이미 2002년에 정신과 치료를 실제받았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 경찰이나 검찰에 스크린이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좀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빼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오늘의 조사로 이런 문제들이 다 종결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다고 하셨는데 경찰 조사에 대해서 뭔가 부실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오늘 이후로는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후로는 경찰 조사에 대해서 불신한 일이 없을 것이다. 상당히 자신감에 찬 이재명 지사의 후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친형 강제 입원은 형수님이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다시 재출석할 일은 없을 것이다. 도정에 전념하고 싶다 얘기했는데요. 장희찬 평론가님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본인 스스로는 충분히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했다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도 오늘 이후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요. 사실 경찰이 현직 광역타치장의 신체를 압수수색했고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저는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이재명 지사를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졌던 김부선 씨와 관련된 스캔들보다는 이날 조사에서는 이 형님의 강제 입원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진술서를 준비해 와서 답변을 대체했습니다만 이 강제 입원 논란에서는 본인이 직접 구술을 하면서 장시간 어떤 경찰의 조사에 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명령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시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한마당에 저는 재수사를 요청하진 않아도 거의 무조건 검찰의 이 사건을 이제 송치할 것이다. 그리고 이 키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경찰이 한 것 이상으로 오히려 더 촘촘하게 이 부분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도정에 이제는 집중하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을 때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다시 한번 또 이재명 지사를 소환하게 될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이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앞으로도 여러 번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지사를 보면은요. 어제도 경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경주로 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지사가 지금 자택이 아니라 경주로 가면서 경주행 기차까지 SNS에 올렸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빨리 도정으로 좀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또 세간의 얘기들이 떠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방자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곧바로 이동한 것도 그런 도정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이제 이 지사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요. 전 경찰 조사에서 보통 이제 경찰 조사 받을 때 진술서를 미리 다 써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사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를 좀 이번 한 번으로 다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하고 좀 길게 받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은 진술서로 대부분 써가지고 가서 금방금방 짧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애매한 경계선이 있다고 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그렇게 진술서를 써갔는데도 10시간 조사했다고 하는 거 보면 앞으로 이 지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가 제일 핵심 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원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이 이재명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하고 싶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나 돌아갈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에 나는 잊어주세요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점 관련해서 사실은 셀프 좀 이제 검증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셀프 검증했고 또 10시간 경찰 조사 다 했고 나로서는 할 거 다 했다. 네. 이제는 나를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놔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그렇죠. 도지사가 너무 이런 일로 계속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네. 저렇게 그 도정을 돌봐야 할 시간에 지금 자꾸 이렇게 경찰 조사받고 이런 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번 이 경찰 조사를 해서 끝일까? 네. 그 부분은 좀 의문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형님 이제 이 강제 입원 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의외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관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아마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조사 시간이. 그러니까 네. 본인이 얘기하듯이 뭐 형수가 다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사 시간이 길었을 필요성이 과연 있었을까? 그런데 네. 뭔가 해명해야 될 지점들이 꽤 이제 많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경찰도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좀 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건은 의외로 다른 건에 비해서 네. 이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이 신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장시간의 조사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다른 사건은 5분 이내로 조사가 끝날 거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장희철 평론가님 이게 진술서로 대체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전략에서 그랬을까요? 일단은 더 이상 길게 언급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번에 소환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친형의 강제 입원에 집중해서 소환을 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닌 부분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는 전략 같고요. 그럼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도 진술서로 대체한 걸까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제 아주대병원에서 셀프 검증을 받은 이후로 본인 스스로는 논란이 끝났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경찰이 이번 조사에서도 김부선 씨 관련해서는 많이 묻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김부선 씨도 경찰을 믿지 못한다면서 서울검찰청에 이제 이재명 지사를 고발을 했고요. 네. 검찰에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굳이 나서서 양쪽에서 시끄러울 수 있는 사건을 맡는 것보다는 검찰에게 이 부분을 사건을 넘겨주는 게 훨씬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지금 당장 경찰이 집중하는 것은 형님 사건이고 그렇다고 해서 김부선 씨 사건이 완전히 물밑으로 묻혔느냐. 그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은 정말 이번 경찰 조사를 끝으로 도정에 집중하고자 경주로 바로 가고 뭐 기자들 앞에서도 사건보다는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쉽게도 저도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게도 이 검찰에서 계속해서 포토라인에 서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김부선 씨는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까요? 이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이 됐는데도 그와 끝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옥중 변호라는 걸 받기로 한 건데요. 이런 자신감, 이런 이슈 파이팅, 강 변호사만한 사람 없다고 본 걸까요? 화면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연락도 됐고요. 경기도지사하고 관련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제가 전부 수임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계약도 다 마쳤습니다. 김부선 씨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서울에 소재한 검찰청에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 영향력이 덜 미치는 서울에서 고소인으로서 당당히 조사에 응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의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네. 점이 없다. 네. 이렇게 또 네. 셀프 생쇼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혼자서 네. 셀프로 하셔도 네.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네.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 네. 그 만나는 과정에서 온갖 얘기들이 다 있고 온갖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 1층 주차장입니다. 옥중에 있는 강효석 변호사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김부선 씨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 강우석 변호사가 일단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요. 그 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뭐 공개가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무선 씨 입장으로 보면은 현재 다른 변호사를 구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변호사를 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강우석 변호사가 이제 그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런 일이 터져서 다른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겠다고 맡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강석 변호사 입장으로서도 사실은 이제 그 뭐 이건하고 김무선 씨 문제하고 상관없이 사문서 위조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문서 위조로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또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김무선 씨가 또 대신해주는 역할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강 변호사도 제가 계속 변호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그렇죠. 전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변호가 되는 거고요. 네. 뭐 옥중에서 변호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불가능하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는 가능한데 적극적 변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조사받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변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김무선 씨가 강은석 변호사한테 상당히 의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변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부선 씨, 이 앞으로 여배우 스캔들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딸 이미소 씨를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장혜찬 평론가님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공지영 작가도 오늘 상당히 강도 높게 이야기한 게 전해지곤 했거든요. 네,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 거짓말 더미에 압사당할 것이라고 다소 강한 입장을 내놓았고요. 사실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김부선 씨 측에서 공지영 작가를 고소하려 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된 것 같고 그동안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셀프 검증 이후에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SNS를 통해서 뭐 점을 빼느라 고생했다느니 그리고 딸 생일을 축하한다느니 이렇게 활동을 재개한 것을 보면 네. 사실 셀프 검증 이후에는 조금 당황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증거들을 찾는 시간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그 후에 여론이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까지 당하자 여기서 더 뒤로 밀려나가면 이제 끝이라는 어떤 절박한 심정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여론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토 여론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게 법적인 재판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시금 이제 SNS로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점 빼느라고 수고했다라는 말이 좀 재밌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자기 몸에는 빨간 점 하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은색 점은 없다. 아마 이 김부선 씨 측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점 빼고 남은 흔적이 그 붉은 점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으로 좀 추정도 좀 되고. 어찌됐건 본인이 이미 이제 해놓은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강 변호사가 지금 뭐 구속 상태, 인신구속이 지금 돼버려서 지금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변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언론이 주목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언론이 일단 반응을 좀 보인다는 거죠. 그것도 네. 있고. 또 뭐 옥중에 가 있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더 본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도 있죠. 아, 그래요? 특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제 서면 진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면 진술 대 서면 진술 구도로 간다고 했을 때 네. 강 변호사가 사실은 뭐 옥중에서도 옥중 서신 형태로 더 자세하게 네. 그 진술서를 잘 작성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점 저런 점을 다 고려를 해서 아마 그대로 이 강용석 변호사 체제로 가기로 네.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신 구속에 구애받지 않고 또 한 번 또 변호를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